네,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론편 첫 번째 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무회계를 먼저 학습하시고요. 우리 교재 순서상 그리고 원가회계, 부가세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이 전표관리, 결산관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결산, 전표. 우리 전표 입력한다 많이 부르죠. 여러분이 어디서 뭐 음식 사 먹었다. 그럼 전표 발행해 주잖아. 그렇죠? 카드 결제. 그런 게 다 전표고 그게 결국은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 사업체에서도. 그래서 전표 관리, 결산 관리가 지금부터 재무회계 파트로 들어오신 거고요. 재무회계 파트가 챕터 이제 10가지 정도까지 챕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회계가 뭔지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순환 과정을 하기 전에 요 안에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자산별로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라는 손익 항목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요 챕터들의 양이 은근히 양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파트 1을 좀 보겠습니다. 회계를 일단 개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뭔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고요. 개념체계, 순환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론 객관식 문제 같이 살펴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회계가 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이 회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불러요? 그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데 돈 벌었나 안 벌었나 손실인가 이익인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맞아요. 하는 건데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회계 분야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요거 깔고 들어가는 거죠. 아, 재무회계일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들어온 파트가 재무회계니까. 원가회계에서 말하는 회계 분야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제품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했어. 그러면 제품 만들 때 얼마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외부 정보자인 주주에게 오픈하지 않잖아. 오픈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 제품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의 이익이 났고 그래서 얼마의 재무 상태를 견고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려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주고 투자받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의무죠. 그러니까 의무. 특히 법인기업, 상장기업은 특히나. 회계가 무엇입니까? 너 기업이지? 기업이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기업이 아니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번 걸 누구에게 알려줘? 누구도 관심 없잖아. 그치? 뭐 남편이나 뭐 와이프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체가 뭡니까? 주체. 개인 아니고요. 일단 기업인 거야. 시작이. 기업. 그럼 기업은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졌는지 정보가 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말하는 정보는 기술력도 있어요. 노하우도 있어. 브랜드 가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회계 정보는 그런 화폐의 가치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에겐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돈으로 측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돈 공부하는 거야, 돈. 그러면 기업의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것들이요. 결국은 얼마 벌었니? 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건데? 니만 보려고 그러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진 이 정보를 보고하려고. 우리 회사에 엄청난 관심이 지대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요. 그들을 우리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막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의사결정하는 거죠. 투자할까 말까, 발 뺄까, 발 넣어볼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외부에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 정보 이용자들을 때로는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우리 회사를 관심이 있는 거야. 막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싶어. 막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럼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 얼마 벌었니?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기간 단위로 우리 이 정도 일했거든.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잘한 것만큼 너희는 들어와. 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글자.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걸 보고하는 온 과정, 전달하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얼마 벌었니? 그래서 얼마 있니?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 회계가 뭐냐? 네 줄이나 있고 되게 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회계란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는 정의가 내려진 거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 당연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회계다. 그 회계는 결국은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뭐 공부하는 줄 알아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듭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다시 재무제표를 왜 만드는데?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안 알려줄 거야? 그러면 주식회사 하지 마. 그냥 너네끼리 개인 기업해.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알려주려고. 그래서 회계란 이런 거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누굴까? 우리 회사의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굴까? 알아보니까 일단 우리 회사의 경영자도 재무제표에 엄청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기업이 경영자를 초빙한 거야. 전문가를. 그러면 경영자가 우리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열심히 경영을 해. 경영을 했는데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났어. 경영자가 어떨까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얘에게 엄청난 인센티브가 부여되겠죠. 경영자는 수탁 책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했는지 일단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이해관계자로서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막 이상한 짓거리도 하잖아. 지가 열심히 돈 많이 벌으려고 뭐 해요? 분식회계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주주를 속이고. 진짜 이익은 아닌데. 그런 이상한 짓거리도 많이 하죠. 그런 이상한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자, 경영자도 필요해. 그 다음 돈 많은 자들이 이제 외부정보 이용자로 서 있어. 그중에 아우 회사에 주식 좀 투자해 줄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도 주주로서 뭔가 시세 차익도 얻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좀 받아볼까?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투자자. 그중에 주식으로 뭔가 참여하는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은 주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사가지고 뭔가 이자를 좀 기대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아내는 장기 투자 목적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자들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주주가 아니죠. 그들은 채권자. 다양한 상황에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잠재적인 투자자죠. 잠재적인 정보 이용자고요. 다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줘야지.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준다. 밑에 있는 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측해야 되니까. 그 회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얘기한 거야. 하나는 정보를 만든다. 유용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일단 측정돼야 돼요. 측정이 안 되는 건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와서 물어봐야 돼.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제 듣는 거지. 서술형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유용한 정보라 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무제표인 거예요, 결국에. 유용한 정보라는 게 그냥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게 한두 끝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목적 중에 그럼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의사결정하는 거지. 아, A보다는 B가 낫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해.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A라는 기업이랑 B라는 기업을 외부 대부분 이제 주주들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비교하려고 보니까 얘가 100을 벌었대. 그 얘가 500을 번 거야.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여기다 투자하겠지. 배당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테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얘는 기업이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안 만들고 지 맘대로 만든 거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만 주관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랬다면 A와 B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 얘가 벌었다고 말하는 100이 진짜일지 얘가 말하는 500이 진짜일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OT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그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이 명확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작성했을 때 그걸 우리가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 그거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만들면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회계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그 정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정보 안에는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요게 가끔 시험에 출제돼요.